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고은의 이호영 변호사. 결혼 1년차 서진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와 좀 기본적인 것들을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제일 모르고 헤맸던 부분, 스드메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신혼여행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번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기사를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해보고 갈게요. 주간 경향 기사에 보면은 컨설팅 업체한테 사기 한 번 안 당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드레스 업체 대표님의 말이래요. 이분 말씀에 따르면은 예비 부부들한테 스드메 비용을 받은 뒤 폐업하거나 잠적하는 업체가 정말 많다 하시면서 컨설팅 업체가 드레스 발주를 해놓고 이제 결제를 안 해줘가지고 결혼식 당일 오전까지 신부에게 드레스를 주지 않은 적도 있다. 자기가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자기가 겪게 하는 것은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컨설팅 업체로부터 한두 번 사기를 당해보다 보면 마냥 신랑 신부의 입장만 헤아릴 수는 없게 된다. 자기도 지금 너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단순히 업체 한 군데 두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업체를 좀 피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게 일단 출발점인 것 같아요. 괜찮은 업체를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찾아가서 이것저것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저도 공감해요. 첫 번째는 이제 좀 알아보고 믿을 만한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계약서를 두 번째로 작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마지막으로 좀 투명한 거래를 해야 되는 곳이 이 결혼 시장인 것 같아요. 요새 보면은 이제 등록도 안 된 사업자들이 카페에서 정말 파격적인 가격 할인을 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현금 결제를 유도를 합니다. 아, 현금. 그쵸. 현금 결제를, 그쵸. 세금 신고도 안 하고 아무 기록도 안 남기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계약서를 안 쓰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위험한데 그거. 왜냐면 워낙 이 거래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맡기면 알아서 해준다, 믿고 가면 된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한 후기를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 믿고 간다고 거래가 안전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후기만 믿고 하는 것도 좀 위험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믿을 만한 업체랑 분명하게 계약서 작성하고 투명한 거래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메이크업 하실 때 남편, 그 다음에 혼주 메이크업 이 부분 가서 추가 비용 뭐 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전 그 계약할 때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는 메이크업 비용 안에 그 신랑 신부 비용이랑 뭐 혼주 비용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추가로 더 뭐 아버님이나 다른 뭐 사람들이 더 추가가 되는 경우에는 일정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이제 안내를 받아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선택을 하고 계약을 한 거였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다 이행이 되신 거죠, 실제로? 네, 저희는 다 약속한 대로 다 이행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업체들 중에 처음에 상담을 할 때는 당연히 남편과 혼주 메이크업은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당시에는 너무 다들 환영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결혼식 당일에 이제 메이크업을 하러 갔는데 이게 서비스를 하려면 추가 비용을 달라고 좀 요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혼식 날 아침에? 이제 와서? 근데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거를 방지를 하려면 아무리 좋은 분위기에서 말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계약서에 남겨두셨어야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자는 돈 내고 하셔야 되거든요. 의리죠, 사실. 방법이 없죠, 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믿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계약서에는 분명히 남겨두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드레스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드레스 투어 같이 가셨나요? 저는 갔죠. 가셨어요? 갔어요. 뭐가 기억에 남으시나요? 드레스 투어에서 남자가 할 일은 하나예요. 어떤 거죠? 리액션.
아 그렇죠. 와 그렇죠. 계속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다. 예, 너무 이쁘다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예.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걸 잘하면 되지. 예. 다른 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혹시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저는 사실 갔을 때 직업병이라 그런지 좀 이상한 게 좀 많았어요. 저희 아내가 드레스를 뭐 A, B, C 순서대로 입는데 네. 사실 저는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사진을 찍어놓고 비교를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진을 못 찍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 못 찍게 하는 이유가 디자인권 유출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업체에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디자인권. 예. 근데 분명히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사례 중에 그런 것도 봤거든요. 신부가 드레스를 골랐어요. 네. 웨딩 당일에 자기가 드레스를 입었는데 이 드레스가 자기가 고른 드레스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짜리 드레스를 고가를 했는데 500짜리가 안 오고 한 200~300짜리가 왔다. 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고. 근데 문제는 소송을 해보면 모든 입증 책임은 원고, 즉 소비자한테 있는데 그렇죠. 내가 주문한 드레스가 안 왔다는 거를 입증할 방편이 전부 차단돼 있다는 거. 그게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내가 고른 그 드레스가 네. 그 드레스라는 걸 소비자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느 업체를 통해서 가야만 볼 수 있는 드레스가 있고 또 어느 업체를 통해 가야만 그 가격으로 하는 드레스들이 있고 업체를 선임하지 않고 그냥 간 고객들한테는 또 볼 수 있는 드레스가 한정돼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드레스를 보기 위해서는 그 업체가 원하는 그 업체가 지정한 또 새로운 컨설팅 업체랑 계약을 해서 같이 가야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좀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네. 거래 강제나 끼워 팔기 네, 또 어떤 특정 고객에 대한 차별 대우 문제 소지가 그러게요. 있어 보여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스드메 특히 드레스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편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스드메 얘기 잠깐 해봤고 제 신혼여행에서 경험했던 사례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서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크로아티아로 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중간에 카타르에서 경유를 했어요. 도착했는데 한 40분이 지났는데 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행 가서 짐이 안 나오는 사례 한 번도 그동안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필 신혼여행에서 제 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위 멘붕이 돼서 신혼여행에서 일단은 여행사에 전화를 했죠. 그렇죠. 여행사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좀 알아봐 달라 했더니 여행사 답변은 우리는 비행기랑 호텔 예약만 한다. 캐리어는 자기들이 모른다. 예. 그래서 공항에 안내데스크가 있길래 물어봤더니 그 수화물 위탁하고 하는 거는 공항에서 처리되는 건 맞는데 그건 또 개별 항공사에서 위탁해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항공사에 물어봐라 하더라고요. 공항도 모르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타고 갔던 국내 이제 항공사 서비스센터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잘 실었대요. 네. 나는 싫었다. 잘 실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 다음 모른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한참 헤맸는데 결론은 이제 마지막 탑승했던 그 항공사에다가 신고하고 안내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그 추적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첫 번째 항공사에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추적을 해야 가장 빠르고 좀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아마 흔히 보셨을 텐데 그 배기지 클레임이라고 있어요. 그게 한번 지나가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 가서 신고 접수를 해야 돼요. 신고 접수를 반드시 해야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수화물 사고 보고서 그 줄여서 PIR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어떤 내 짐이 있었고 언제 어떻게 분실됐다는 걸 간단하게 적으면 돼요. 그리고 비행기 탈 때 받으신 그 수화물 표 있잖아요. 한 번도 저도 그거를 어디다 쓰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있어야 내가 수화물을 씻었다는 증빙이 되기 때문에 그걸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신고하고 안내를 받은 것까지는 정말 좋은데 문제는 신혼여행 당일인데 옷이 거기 다 있고 당장 입어야 할 갈아입을 속옷이나 세면도구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받나? 나중에 가방은 둘째 치고 이것도 모르니까 이제 물어봤죠. 그 항공사에다가 또 물어보고 좀 찾아봤더니
항공사들이 또 운행하는 수화물 지연 보상금이라는 제도가 또 있더라고요. 줄여서 이제 OP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도 청구를 해야만 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접수했을 때도 나중에 가방을 찾아주겠다고 했지, 오늘 당일 어떻게 당신이 생활하는 거에 대한 배상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이거는 청구를 해야만 주는 비용이고, 자기가 도착한 곳이 자기 비연고지일 때 세면도구나 간단한 속옷, 뭐 생활용품 구입하라는 비용으로 대개 $100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신고하니까 바로 $100? 현금으로 $100를 주더라고요. 가방이 만약에 분실됐으면 그거 배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을 것 같은데. 그쵸? 기본적으로 사실 뭐가 들어있는지를 항공사가 알지를 못할 텐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배상하나 찾아봤더니 이제 항공사들은 가방 분실 시 배상금을 무게로 따지고 있더라고요. 1kg당 얼마. 뭐 대략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1kg당 $20를 기준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는 이제 2018년 이전까지는 분실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항이 있었는데 지연에 대한 배상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공정위 약관에서 이번에 추가를 하면서 2018년도에 이제는 지연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소비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는 거 아시면 아마 신혼여행이든 어떤 해외여행을 가시든 간에 자기 짐이 늦게 도착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